가상화폐인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씨가 동유럽 국가 몬테네그로에서 도주 11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장본인인 권 씨는 한때는 가상자산 업계 천재로 불렸었는데 구장 투자님, 네, 지금 현재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테라와 루나라는 이제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유통을 하면서 일약 스타가 됐죠. 이렇게 그 거래 규모가 50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99.98%가 폭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한 분들의 이 막대한 손실을 끼친 그 당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권도영 씨는 이제 거주하고 있던 싱가포르를 떠나서 어디 제3세계로 떠났는데 이제 그 행방이 묘연했다가 이 동유럽에 있는 몬테네그로에서 그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권도영 씨가 이 테라와 루나 이 폭락 사태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아마 이제 사법적인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권 씨가 이 가상화폐 폭락 위험이 높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서 발행을 강행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자본시장법 178조가 적용되는데 결국 사기적 부전 거래 행위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테라나 루나에 대해서 사기를 쳐서 결국에 부당한 이익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한국법에서는 쟁점이 됐던 부분이 그럼 테라랑 루나가 과연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증권의 일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 권도영 씨가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이제 출국한 후에요, 뭐 체포영장이라든지 뭐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급될 때 법원에서도 법적으로 과연 이 부분을 증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권성을 인정하고 있고 한국법에서도 자본시장법상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들이 어느 정도 해석상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권도영 씨가 이 테라 루나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서 또 확장된 범죄 행위가 좀 추가로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행법상 분명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루빨리 우리나라로 범죄인 인도를 해갖고 와서 우리나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도피하다가 결국 꼬리가 잡혔는데 이 위조 여권을 들고 있었다가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보는 것처럼 이제 권도형 실명을 쓰고 국적만 이렇게 교체한 그런 수법이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처벌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거 제가 대검에 좀 확인해봤더니 뭐라 하냐면 이게 그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워낙에 그 소환을 요구하는 나라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미국도 뉴욕 연방 검찰에서 기소, 미국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검찰도 기소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몬테네그로도 이게 처벌할 수가 있어요. 위조 여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따라서 이제 그 관계국들이 협의해서 아마 이제 그 피해가 제일 크다거나 아니면 이게 형량이 제일 높은 나라 있잖아요. 이쪽에 우선 주지 않을까. 따라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일단 몬테네그로에서 먼저 처벌돼야 됩니다. 잡혀 있으니까 그게 위조 여권이나 여러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미국으로 오히려 인도돼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피해 규모라든지 또 이게 형량이 훨씬 높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그 아마 우리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지만 바로 이게 우리나라로 올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의문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 권 씨가 어쨌든 한국 국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이제 국적도 하나의 요소지만 결국은 이제 범죄 피해 규모, 그다음에 형량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소 중에는 뭐 우리나라 이게 국적이지만 대학은 이게 또 미국에서 넣었는데 피해 규모가 워낙 미국이 더 크다면 그리 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권도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권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앞서 지도로 보셨다시피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넘어갔는데 입국 기록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사실 영화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뭐 미입국을 한다든지 뭐 위조 여권을 통해서 입국 기록이 안 남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사실 저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정말 불법 입국 혐의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혐의까지 추가로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몬테네그로에서는 72시간 구금이 최대치지만 근데 법원의 그 재판을 통해서 지금 30일
일주일로 구금 기간이 연장된 상태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도영 씨 측 변호인이 항소를 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일단은 몬테네그로에서 어떻게 처분을 할지 그리고 그 후에 어느 나라로 범죄 인도 청구가 될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몬테네그로 당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기소를 했고 우리 검찰도 수사 중이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혐의들에 대해서 이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수사 진행이 빨라서 기소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인데요. 만약에 미국으로 기소가 먼저 돼서 미국으로 먼저 가서 미국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을 다 살고 나서 우리가 또 범죄 인도를 해갖고 와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당연히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미국에서 살게 됐던 뭐 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작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하고라도 권도영 씨가 범한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엄청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법정에서도 반드시 처분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가지 혐의가 있는 그런 미국의 그런 기소 상황도 있고 다양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혐의들도 많아서 너무 복잡할 정도인데 어느 나라에 가는 게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을 거라고 좀 예상하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자본시장법이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게 피해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범죄가. 네. 이럴 때는 이제 그냥 합산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무거운 이제 2분의 1까지만 가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모든 이게 여러 개 범죄가 있으면 합산해 버려요. 이 말은 이게 미국에는 징역 700년도 있고 그래서 300년 감형되는데 400년 남았다 이런 기사도 있잖아요. 따라서 미국이 아마 이게 8개 혐의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다 합쳐보면 미국에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몇백 년 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미국 처벌하고 또 이게 우리나라 처벌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실제 미국에서 뭐 무기에 가까울 정도로 형량이 넣어버리면 실익은 없어지는 거죠. 네, 가상화폐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 씨 체포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좀 더 풀리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